먼저 KF-X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주 국방과 무기의 국산화의 국가적 가치, 그리고 현재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동향 및 효용성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었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F-22 랩터와 함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우리나라도 도입해 실전 배치를 시작한 F-35를 분석한 것으로 KF-X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얼마 전 미국이 F-35와 중국의 9세대 전투기들과 시뮬레이션 공중전을 치른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예전에 했던 1대1 공중전이 아니라 다양한 전투 환경을 대입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중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좋아하는 족수 작전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F-35가 발려버린 것. 옛날에 1대 120이니 그런 수치는 1대1로 싸운 총계를 말한 것으로서 다양한 실전 상황을 대입해보면 스텔스 만능주의의 허점이 드러난다. 스텔스기들의 한계는 스텔스 기능을 완벽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레이더마저 꺼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모든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표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파를 포착해 표적을 인지한다. 따라서 이 전파를 상대가 역탐지해 역으로 탐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장을 스텔스 형상의 기체 내부에 수납해야 하므로 동체가 뚱뚱해지고 공기역학적으로 분리해 기동성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일단 자체 레이더를 끄더라도 공중 조기 경보기 등의 도움을 받아 적의 위치를 먼저 더 먼 곳으로부터 탐지하고 자신은 들키지 않고 유리한 선제 공격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는 하다. 다행히 첫발이 명중을 하더라도 상대편 숫자가 많다면 여러 경로로 스텔스기의 회피기동 영역을 예측해서 빠르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후 한두 대의 적기를 피격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다른 적기들이 스텔스기를 레이더나 IRST 또는 운 좋게 육간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로 좁힐 수가 있다. 이때부터는 F-35기가 불리해진다. 기동성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린 데다 기껏해야 공대공 미사일을 4개만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미사일을 다 소진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미사일이 백발백중 했다면 맞닥뜨릴 적기가 적어서 맞짱을 떠도 되겠지만 실제는 다르다. 실제로는 이때쯤이면 스텔스기는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기존 4세대 전투기들도 미사일을 회피, 교란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미사일 자체가 100% 완벽히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미사일이 백발백중한 사례는 없다. 통계로는 50% 미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의 설명으로 추측해보아도 스텔스기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크게 부각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도 F-35가 목적하는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예전에 단순히 1대1 공중전만 상정한 시뮬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F-22의 경우는 초음속 크루즈가 가능하고 벡터 추력 평양 노즐을 갖춘 강력한 쌍발 엔진의 여유로운 동체 덕분에 비교적 날렵한 형상을 취하고 있어서 기동성도 뛰어나다. 스텔스 성능도 아주 뛰어나 웬만한 거리에서는 미사일의 라군조차도 걸리지 않을 수준이라 하니 좀 달리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F-22는 공중전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지 공격이나 대함 능력에서 매우 취약하다. 반면에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높고 유지 비용이 막대해서 천조국 미국조차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180여 대만 생산하고 생산을 종료했다. 이쯤이면 이스라엘이 추가로 F-35를 도입하려는 것을 취소하고 왜 F-15 업그레이드형 도입으로 전향을 했는지? 미국이 왜 스텔스 만능주의를 버리고 F-16과 F-15를 업그레이드해서 작전 수명을 늘리고 추가로 도입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개발된 지 20년이 넘은 5세대 전투기조차도 이렇게 불완전한 수준이고 6세대 전투기는 그 개념 자체도 정립이 안 된 상태로서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미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들조차 이러한 상황인데 6세대의 미래를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페이퍼상의 구상 정도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력, 세계적 추세나 현실을 놓고 판단할 때 KF-X는 아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보면 된다. 비록 미사일 사기가 반메리평이지만 이것만 달고 공중요격에 나서면 전면 RCS는 본격 스텔스기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지만 무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4세대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도 한계점을 노출한 F-35인데 세미 스텔스를 지향하고 있는 KF-X의 RCS는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더 근접한 거리까지 스텔스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국산화된 질화갈륨 소자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AESA 레이더와 IRST 등 센서를 보유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중국의 4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기의 탐지 능력에서도 더 앞선다는 점으로도 KF-X는 F-35기에게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KF-X는 미 항모 함재기인 F-18의 확장 버전인 슈퍼호넷에 적용된 강력한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고 기체 형상도 더 공기역학적으로 F-35보다 유리한 F-22에 가까운 형상이다. 실제 속도도 F-35보다 빠르고 기동성도 더 뛰어나다. F-35가 선제 공격에 실패하면 오히려 KF-X를 회피해야 하거나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게 된다. 하물며 기술적으로 더 낙후된 중국제 J-20이나 J-31 스텔스기들은 더 말하면 뭘 하겠는가. 그리고 중앙동체의 반매립하는 미사일 외의 외부 무장창을 활용하면 F-35기의 3배나 되는 무장을 할 수가 있다. 대지 공격이나 대함 공격에서 막강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을 준다. 또 다른 측면의 분석이 있다. F-35는 공중전에 특화된 F-22와 달리 대지, 대함 공격이 모두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로 개발이 됐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 표적을 파괴하고 돌아오는 역할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드러났다. 스텔스성을 위해 무기를 내부에 넣다 보니 내부 연료 탱크의 용적이 제한된다. 스텔스성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도 없다. 결국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이 짧아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 출격할 수 있는 공군기지가 적이 웬만한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적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 기지를 미사일로 맹폭을 한다면 이걸출한 전투기는 뜨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은 스텔스기로 도배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하고 공군 전력의 재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은 한국에게 질 수는 없고 체면과 욕심 때문에 페이퍼상의 계획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래의 전투기에만 몰두하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F-35기를 대량 구매를 시작했고 그것도 기술 습득이라는 이유로 국내 라이센스를 택함으로써 우리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해가며 자국에서 조립 생산을 하고 있다. 조금 부족해도 밑바닥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과 남의 것을 가져다 조립이나 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노하우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 이건 내가 외국산 정밀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국산 개발을 한 회사에서 개발에 참여를 해봐서 잘 안다. 지금 KF-X의 핵심 기술들의 국산화도 성공했고 충분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획된 시간 내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성공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튜브를 보면 온갖 국뽕에 취한 짜집기 선동성 홍보물이 넘치거나 국내 기술을 알지도 못하면서 외국의 페이퍼 플랜과 견주며 비관과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는 허접한 내용들을 접한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은 아주 정확히 잡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 카이,
KF-X CJ1호기 내년 출고 위용 갖춰가는 한국형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최초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다목적 기동 헬기 등을 개발했다. 2001년 KT-1 기본훈련기 첫 수출 이후 2011년 T-50을 인도네시아에 처음 수출하면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페루, 터키 등 7개국에 총 148대 4조 원 규모 국산 항공기를 수출했다. 카이는 기종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조합한 훈련체계 장비를 개발해 패키지로 수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꼽히는 이 기술은 방산, 항공기술 분야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T-50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과 가장 가까운 가상현실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2005년부터 T-50 시뮬레이터를 실제 훈련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 등 T-50 기반 기체를 수출한 국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 교육 훈련, 후속 지원 능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카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4개국 공군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국산 전투기 KF-X도 개발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 건군 이래 최대 국방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KF-X 사업은 주액, 전방, 후방동체 조립 등 시제기를 제작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KF-X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된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는 항공기에 탑재된 제어 법칙 기능을 점검하고 추가되는 기능에 대한 시연과 테스트를 통해 시제기에 적용하기 전 사전 보안, 개량을 수행하는 장비다.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에는 허드와 HMD 등 항공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조종사가 비행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F-X는 내년에 최종 조립을 마친 CJ1호기가 출고된다. 올 하반기 최종 조립에 나설 계획이다. 완성된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면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항공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KF-X는 설계 검증 과정을 거쳐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X는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도록 비행제어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전자 장비를 국산화 개발하고 있다. 무장 능력은 1단계 공대공 능력 확보, 2단계 공대지 능력 확보로 추진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공중우세 확보는 물론이고 지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2015년 6월 개발에 착수한 소형무장 헬기는 한국군의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군의 요구 성능에 부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CJ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현재는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했고 2022년 말까지 LAH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후속 시험 평가를 거쳐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LAH는 적탱크 경멸에 최적화한 헬기다. 후방에서 적을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컴퓨터와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20mm 기관총과 70mm 로켓도 장착한다. 미사일 경보 장치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장착해 적미사일로부터 회피 확률을 높였다. 방탄 조종석과 내탄 연료 탱크를 적용해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도 향상했다. 헬기 조종에도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적용했다. 기상이 악화해도 조종사가 계기를 참고해 회피할 수 있도록 계기 항법 장비와 디지털 지도를 탑재했다.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사전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헬기 스스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탑재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무장 헬기보다 향상된 헬기로 개발되고 있다. 카이는 올해 2월 LIG 넥스1, 한화 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협력사와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인 경제 위축과 항공산업 불황, 수출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원가 절감 공정 개발, 해외 공급처 구매비 인하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